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영선에게 밀리는지 반성하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반성하라라고 한 건 아마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 같고요. 영선이라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김영희 의원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영선이라고 한 거 맞나요? 장해찬 후보가 지금 걷고 있는 노선을 봤었을 때는 이진숙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 분석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대구시장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대구는 동쪽과 서쪽의 정서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장 후보는 서쪽 지역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재호 후보라든지 유영아 후보라든지 그리고 더 추경호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홍석준 의원 같은 분 경우는 다 서쪽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서쪽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서 지금 이진숙 후보가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상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분석을 장해찬 후보는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했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저희 당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신영 의원님, 예. 왜 영선에게 밀린지 반성하라고 하는데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뭐 여론조사는 좀 잘 나온다고 해요. 예상외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대구 시민들이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이 대구시장이 됐을 때 얼마나 이 대구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대구, 경북 통합법도 날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4년간 우리 지역에 20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 그 이해 논리로 날려버렸어. 이거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판론이 있을 거고요. 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쟁에 뭐 싸우는 그런 여전사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도 시민들은 결국에는 이거는 총선이 아니라 지선입니다. 지역의 발전, 행정가의 면모, 일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후보와 같이 정말 그 시민들은 일을 잘하고 우리 지역을 챙겨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지 정치력을 갖고 투쟁을 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이진숙 만약에 시장이 된다 그랬을 때 예. 대구는 앞으로는 미래가 아주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냉혹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걸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김기웅 의원께도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물론 이제 방통위원장 시절에 뭐 전국적인 뉴스도 많이 탔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추석 연휴 때였나요? 그 영등포 경찰서 앞에 수갑 찬 모습 등등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를 여쭙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민심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당 지도부든 지금 판단하고 있나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쁘지 저는 않다. 알고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끊임없이 방통위원장을 할 때부터 예. 민주당이 탄핵을 극기화했었고요. 탄핵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근한 다음 날 탄핵이 됐습니다. 곧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으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찰과의 어떤 그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일정 부분 소환해서 조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바로 앞두고서 수갑을 채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키워준 거 사실상 사람들의 내리 속에 각인한 인상을 보내준 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지금의 정부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재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폭주에 대해서 지자체 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강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의 민심이 선택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자체장은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목소리로 예산과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장 부원장이 지난 10일에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기성 정치인을 향해 또는 평론가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갑재나 양상훈 주필이나 진짜 양심 없다. 결국 자기들이 미는 한동훈 살려주려고 젊은 이준석 너네 희생하고 발사대하고 깔아라는 거잖아요. 아니 늙은이는 뭐 멸칭이 아니잖아요. 어르신 비하하잖아. 어르신 이게 비하. 무슨 어르신 비하야. 아니,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젊은 정치인들 비하하고 있는 거지. 예, 신혜영 의원님. 예.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장해찬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유튜브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튜브에 나가서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터트려 주면은 조회수도 올라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갑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장해찬 그 원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대 간의 뭔가 갈등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갈라치기의 그런 하나의 화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민의힘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아 정말 훌륭한 이런 장해찬 같은 사람을 보유한 당으로 보이겠느냐 아니면 저렇게 막대먹은 막말하는 저런 사람이 아직도 요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윤리 징계도 안 하네 이런 비판하는 당으로 보이겠느냐라고 했을 땐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박민영, 장해찬 이 두 사람에 대한 윤리 회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 오세훈 그 시장이 얘기했었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부릴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지금의 유튜브 정치를 하는 이런 나쁜 속성의 정치인들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우리 정치의 그런 미디어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양 끝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정치를 순화시키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정말로.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늙음 또 벌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세대 교체의 중심점, 기준점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젊게 가지고 있는지가 전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해찬 부원장이 비판한 조갑재 대기자가님 같은 경우는요.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인정받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걸어온 삶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도 조갑재 대기자님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해찬 부원장이 조갑재 기자님보다 훨씬 더 어린 걸 알고 더 적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구설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스스로 되새겨 보시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자기가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본인이 했던 그 말조차도 스스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